네, 프린트물 3페이지 보세요. 네, 위에 조문도 3개 있습니다. 186조, 수없이 봤던 조문이에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이 법률 행위는 채권 행위일까요? 물권 행위일까요? 네? 물권 행위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은, 자, 매매했을 때 잔금 주고 서류 바꾸면 소유권 취득합니까? 등기해야 취득합니까? 네? 그래서 매매는 무슨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이 아니고 뭘 해야지? 등기해야 취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증여했습니다. 증여는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증여. 법률 행위에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세 가지 세트 명칭이 법률 행위죠. 증여는 단독행위요, 계약이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증여를 통해서도 소유권 취득은 언제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준다고 했을 때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뭘 통해서? 네? 증여라든지 매매라든지 또 교환 있죠. 뭐 있어요? 교환도 법률 행위니까 언제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이 아니고 뭐다? 등기해야 취득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563조 했는데 186조 법률 행위까지는 갔는데 뭘 하지 않으면? 등기를 안 하게 되면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186조 때문에 무슨 일들이 발생해요? 186조 때문에. 몇 조 때문에?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지금 매매를 했다 이야기예요. 근데 을이 뭘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갖고, 땅 문서 갖고, 권리증 갖고 현재 뭐 하고 있다? 경작하고 있다. 근데 뭘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 등기를 안 했으면 등기는 누구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갑한테 남아있잖아요. 이때 이 을의 명칭이 뭐가 된다? 첫 번째 명칭. 첫 번째 등기 안 했으니까 뭐예요? 미등기 매수인한 이 타이틀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 현재 뭐 하고 있으면? 경작하고 있으면 뭐 하고 있으면? 경작하고 있으면 평가세 미등기 매수인은 뭐가 없는 거예요?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잖아요. 현재 뭘 하고 있어요? 본권 아닌 점유권 뺏기 없잖아요. 그게 이제 거기 프린트물의 맨 우측에 212페이지. 몇 페이지요? 미등기 매수인. 무슨 권은 없다. 아니 그 프린트 그대로 있어. 그 프린트 맨 우측에. 본권, 대표, 소유권 없다. 본권 아닌 무슨 권 있다? 점유권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 등기는 안 했지만 현재 점유 사용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점유 사용할 권리는 있다 없다? 있다. 이제 그런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등기 안 돼 있으니까 본권 대표 소유권은 그 우측 그냥 그 3페이지 맨 우측에 보면 21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본권 아닌 무슨 권 있다? 점유권이 있다. 그럼 미등기 매수인이 이제 등기하는 방법이 뭘까 하는 얘기죠. 그죠? 등기하는 방법은 정상 코스 뭐 가지고? 무슨 계약 가지고? 과거에 매매 계약 있으니까 다시 뭐 해주세요?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에 뭐를 가지고?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무사히 가서 뭘 마치면? 등기를 마치게 되면 무엇을 취득한다? 말을 짧게 하니까 맨날 이상해지는 거예요.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매매계약 서류가 없어.
너무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매매계약 서류가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경작했죠? 뭐가 있었으므로? 점유했었잖아요. 그래서 쓰는 용어가 뭐다?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자그만치 20년 이상의 점유를 하였다. 무슨 시효? 점유 취득시효 완성됐으니 등기해 주시오. 무슨 건? 등기 청구권 가지고 가서 뭐 한다? 등기 해야 되겠죠. 완성됐을 때 취득할까? 등기했을 때 취득할까? 지금 여기 지금 보상금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러면 등기하게 되면 뭘 취득한다? 본권 뭐예요? 대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면 의미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 이쪽은 등기는 몇 조를 통한 등기예요? 186조를 통한 등기죠. 이쪽 등기는 245조 1항을 통한 등기죠. 그래서 186조 그 밑에 245조 1항을 얹혀놨죠. 몇 년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186조 등기는 법률 행위죠. 당사자가 원해서 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186조 소유권 취득은 뭐로 인한 거예요? 법률 행위로 인해서 온 거죠. 그리고 이건 소유권이 등기가 갑에서 을로 넘어온 거죠. 이전적으로 승계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취득이야, 이거는? 승계 취득입니다. 결과는 같지만. 근데 이쪽은 점유 취득시효 이거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 것이 아니니까 이건 법률 행위가 아니고 뭐다? 법률 규정 취득으로서 이건 잘라서 본 거예요. 무슨 취득이다? 의미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쪽은 뭐로 인한 것이고 법률 행위로서 이어받는 거니까 승계 취득이고 이쪽은 이어받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뭐다? 법률 행위가 아니고 법률 규정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러면 이 186조하고 몇 조? 245조 옆에다 숟가락 하나 얹어 놓으면 되잖아. 뭐? 187조 있잖아요. 그 조문 3개 때문에 책 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187조는 나오는 게 등기를 뭐예요? 요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취득, 상속, 공영징수, 판결은 형성 판결입니다. 무슨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자동이 아니고 무슨 취득? 등기 취득인데 187조 법률 규정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취득이 아니고 등기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 그렇게 연습하면 되잖아요. 그럼 보세요. 법률 행위는 등기 취득이지 자동 취득 아니죠. 법률 규정은 등기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이죠. 네? 그 181조 유일한 예외가 점유 취득 시효야. 무슨 시효? 그 조문 3개 가지고 계속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은 원래 무슨 취득이어야 돼요? 법률 규정은 등기 취득이 아니라 자동 취득이잖아. 근데 점유 취득 시효 몇 조는 245조 1항은 무슨 시효? 점유 취득 시효는 법률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자동 취득이 아니고 무슨 취득? 등기해야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잘 정리하란 말이야. 미등기 매수인 해가지고
정상 코스 매매계약 등청 186조 등기. 아니면 뭐다? 점유 취득시효 등기 청구권 가지고 뭐 하는 거? 등기하는 거. 이게 완벽히 되면 그 중간에다가 하나 갖다 얹어놓으면 되잖아. 뭐? 187조. 그러니까 공부할 때 두 가지 기둥을 딱 세워놓은 다음에 그 관련된 것들을 옆에다 이렇게 하나씩 갖다 놓는 연습을 하면 돼. 괜히 이것저것 다 하려다가 다 허물어뜨리지 말고 기둥 두 개를 세운 다음에 얹히는 거, 숟가락 갖다 얹히듯이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봅시다. 여기 미등기 매수인, 매매계약 등청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갑하고 을하고 여기 뭐 했는데? 매매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근데 을이 뭐라 하지 않은 상태에 지금. 갑은 뭐가 된 상태고? 자, 이때 갑이 부동산을 이렇게 팔겠다라고 병한테 하게 되면 첫 번째 매매, 두 번째 매매가 되죠? 무슨 매매? 무슨 매매? 그때 꼭 네 글자 같이 붙여 다니라고 그랬죠? 무슨 가담? 적극 가담, 무슨 매매? 이중 매매. 무슨 가담이요? 적극 가담, 이중 매매.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다음에 얘가 파는 게 아니고 또 을이 병한테 파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아직 뭐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궁리할 거 아니에요. 등기 하게 되면 세금 내니까 등기가 이렇게 가기를 원하겠죠. 그죠? 이게 뭐예요? 중간 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 행위. 무슨 등기? 중생 등기 하면 떠오르는 단어 또 네 글자. 무슨 지역? 그러니까 허가 지역의 중생 등기는 무효. 허가 지역 아닌 중생 등기는 유효. 저쪽 적극 가담한 이중 매매는 뭐다? 무효. 적극 가담이 아니면 유효. 그러면 이쪽 무효는 어디 무효? 10가지 능능 단통 착사 학가적 타. 타당성 안에 들어가면 이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왼쪽에 허가지역 중생 등기는 10가지 능능 단통 착사 학가 적법성 할 때 이게 들어가 있어요. 무슨 성? 네. 그래서 분명히 또 무슨 등기? 중생 등기 가지고 거론될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그 페이지에 209페이지에 나와 제목이 뭐예요? 중간 생략 등기. 이건 어디서 나오고요? 타당성에서 거론되는 겁니다. 어디서요? 네. 그러면 제목이 지금 잡혀가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갑이 을한테 이렇게 무슨 매매가 되면 적극 가담 이중 매매가 아니면 유효가 되잖아요. 네? 먼저 계약은 누가 먼저 했지만 병이 가서 먼저 뭐 해버리면 이 사람 소유고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중 매매 유효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쓰는 제도가 가등기예요. 무슨 등기요? 그래서 이중 매매를 한번 방지해보자. 그죠? 이중 매매, 이 더러운 거 안 보려 하는 게 무슨 등기? 가등기. 그러면 가등기 하게 되면 순위가 적히죠. 그럼 나중에 본등기 하러 들어가죠. 그럼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단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 본등기 그때부터.
그래서 4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 가시면 네 206쪽 가등기가 보일 거예요. 뭐가 보인다고요? 가등기 보입니까? 근데 거기 보시면은 이제 또 207쪽 있죠. 몇 쪽이요? 207쪽. 네, 거기 무슨 단어? 등기. 이거 나오죠, 그대로. 이거 나오잖아요. 몇 페이지? 207페이지에 등기 뭐가 나와요? 청구권 나오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186조에서 전부 다 튀는 이야기들입니다. 아셨어요? 네. 이런 거 하셔서 여러분들이 거기 프린트물 앞으로 넘기세요. 3페이지 가셔서. 자, 3페이지 넘으셔서 가시면은 195 해가지고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돼 있죠? 그 밑에 있는 게 무슨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이 아니고 뭐다? 등기 취득.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게 자동이란 말이 나옵니다. 뭐 나온다고요? 그럼 자동차 가지고 나온 말에 뭐가 있을까? 취득 관련된 거, 취득법입니다. 자동 취득이 있고요. 무슨 취득이 있고? 등기 취득이 있고 소멸도 있어요. 뭐라고요? 네, 자동적으로 소멸하느냐, 네, 말소해야지 소멸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또 복귀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 자동으로 복귀가 되느냐, 그죠? 또 뭐요? 말소해야지 복귀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선택할 때 이게 앞에 건지 뒤에 건지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을까 없을까? 알면 아는 대로 가는 거지만 혹시 모를 때 당황스럽잖아요. 이거 모르잖아요. 이거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187조를 눈여겨보세요. 몇 조요? 187조. 빨간 펜을 들고 187조에 기타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모를 때는 아마도 기타일 것이다. 그럼 기타는 뭐예요? 자동. 모를 때는 어디로 가라? 자동. 자, 자동 취득, 등기 취득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대충 감을 잡죠. 조문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요건지 여기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지금 매매를 했다 이야기입니다. 뭐 했다고요? 을한테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뭐 넘어갔다고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매매 계약이 문제가 있었다. 응? 이게 사기였다 그러면 출발이 3번이죠. 네? 그러면 따당땅내 뭐 하게 되면? 취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한참 생각했다. 3년. 괜찮아요. 법률 하면서 몇 년? 10년. 그래서 따랑땅내 이때 이 계약을 뭐 하게 되면 취소하게 되면. 뭘 취소한 거예요? 등기 취소한 게 아니죠. 매매를 취소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뭐란 말은 안 되지. 그러면 취소하게 되면 매매 계약이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X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 등기는 여전히 유효 등기일까? 여전히 무효 등기일까? 하는 얘기예요. 유효 등기면 누가 소유자란 얘기예요. 유효 등기면 갑이 소유자가 아니고 을이 소유자란 얘기고, 무효 등기라면 을이 소유자가 아니고 갑이 소유자란 얘기죠. 이걸 따르게 되면 자동 복귀가 되죠. 무슨 복귀? 자동 복귀.
이거는 말 써야지 복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선택하세요. 이거는 무슨 복귀고요? 이거는 자동 복귀고 이쪽은 뭐예요? 말 써야지 복귀가 되죠? 선택하세요. 어느 걸까요? 다시 그 기타를 보라고. 그러니까 그 기타가 자동 복귀, 말써 복귀 할 때 모른다면 어디로 간다? 네, 자동 복귀로 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유인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성이요? 유인성. 원인이 있을 때 원인 밑에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X면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결과도 X다. 아시세요? 쓰지 말고. 그러니까 소유권 뭡니까? 자동 복귀다. 말소는 뭐로 간다? 자동 복귀. 그러니까 원인이 X면 결과도 뭐다? 보기 좋게. 그래서 그 유인성은 그 기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슨 성은? 그래서 프린트물에 바로 그 밑에 201 원인 행위가 실효되면 물권 복귀는 무슨 복귀이지? 무슨 복귀가 아니다? 그래서 무슨 성이다? 그럼 이게 187조 기타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어디 있다고요? 모를 때는 그저 가서 기타로 가자 그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묻겠습니다. 자, 갑이 자, 이래서 갑이 채권 있고 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누가? 을. 갑이 채무자고 을이 무슨 자다? 채권자. 그래서 을이 빌려준 채권 때문에 저당권 등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때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았습니다. 채무를 다 뭐 했다고요? 변제했습니다. 이 저당권 등기는 자, 자동 소멸일까? 네, 나중에 말소해야지 소멸할까? 선택해 보세요. 응? 채권, 저당권 등기 해가지고 그러면 이 등기는 뭐 하지 않아도 말소하지 않아도 자동 소멸하는 거니까 말소해야지 소멸하는 걸까 묻는 거예요. 자동 소멸, 말소 소멸. 아직도 마스크 써가지고 알 수가 없네, 이 모양을. 뭐예요? 자동 소멸이야. 187조 안에 있을 것이다. 기타. 모를 때는 뭐로 가세요? 기타 가는 거예요. 자, 등기부에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었다. 뭐하고 뭐가 있었다?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을구란에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권이요? 자, 이 전세권자가 여유가 돼가지고 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뭐 취득했다고?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이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할까요? 말소해야지 소멸할까요? 대답하세요. 왜?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말소가 아니고 뭐다? 자동 소멸. 이게 혼동입니다. 뭐라고요? 혼돈의 소멸은 무슨 소멸이 아니고 무슨 소멸이다? 그래서 기타 나오면 무조건 자동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세요? 그래서 시험 볼 때 다음 중 등기를 요하는 것, 요하지 않는 것 가지고 혹시 뭐 한다? 다툼이 있을 때 여러분 모를 때는 뭐로 기억하세요? 책임은 안 집니다. 또 해볼까요? 갑이 을한테 너무 예뻐서 등기 넘겨줍니다. 아파트 등기 넘겨주고 이번 시험에 붙으면 늦게 될 것이고 떨어지면 도로 내놔라. 그죠? 그러니까 뭐야? 해제 조건으로 증여한 거야. 뭐라고요? 합격 못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합격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유권은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소유권은 자동 복귀일까 말소 복귀일까? 하나 둘 셋. 또 생각하고 있어. 모르잖아 지금. 모르면 뭐다 거기 기타 있지 않느냐 이야기야. 갑을 매매계약에서 등기 넘겨줬는데 나중에 해제가 됐어. 소유권 언제 복귀해요? 자동 복귀 말소 복귀? 몰라. 자동 복귀. 무슨 복귀? 소유권 넘긴 상태에서 B점 때 서로 합의 해제했습니다. 뭐였다고? 합의 해제했을 때는 소유권 복귀는 자동 복귀일까 말소 복귀일까?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잖아 지금. 말소 복귀 아닙니다. 무슨 복귀? 그러니까 모를 때는 그냥 180점 모르다가 그냥 기타 있을 것이더라고 그냥 찍어 가란 말이에요. 그렇게 크게 밀고 큰 쪽으로 밀고 나가야 되지. 자꾸 저 구석에 있는 거 가지고 자꾸 이었다 까먹었다 하지 말라는 얘기야 내 말은. 모를 땐 뭐 들어간다? 자동. 네, 그래서 모를 때는 기타에 있을 것이다라고 가정해 둬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측 209에 이제 무슨 등기가 나와요? 중간 생략 등기. 자, 보통 중간 생략 등기 하게 되면 보통은 허가 지역일까요? 허가 지역이 아닐까요? 응? 보통은 허가 지역이 아니겠죠. 허가 지역 중생 등기는 유효 등기, 무효 등기. 이건 무효 등기죠. 허가를 안 맡았으니까. 근데 무슨 지역이 아닐 때는 중생 등기는 뭐하다? 유효. 처벌하면 되지. 이 사법상 계약까지 굳이 뭘 할 필요는 없다. 무효로 할 필요는 없죠. 네, 그럼 보통 이제 무슨 지역 아닌 중생 등기? 허가 지역 아닌 중생 등기 가지고 문제를 내겠죠. 그럼 매매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을이 병한테 팔고, 을은 갑에 대한 뭐가 있어요? 무슨 권이 있어요? 등기 청구권이 있겠죠. 갑한테 하면서 나중에 여차 할 테니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갑이 뭐예요? 일단 알았습니다. 또 을이 병한테 팔면서 등기가 나한테 안 넘어 갑에서 넘어올 것이다. 양해할 수 있습니까? 병이 뭐예요? 오케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시 또 누구하고 누구요? 갑이 또 혹시 변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안 된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단계에 또 갑에서 어디로 넘어가는데 갑병 간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예스가 있었다면. 네? 예스. 이게 바로 뭐다? 전원 합의. 뭐라고요? 전원합의. 이게 전원 합의입니다. 그럼 전원 합의가 있으면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병은 갑한테 네? 등기해달라고 직접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근데 갑자기 얘가 합의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원 뭐가 없는 거예요? 합의가 없다면 병이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은 을의 등청을 직접 못 던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때 바로 오는 게 대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의해서 일로 갔다가 일로 오는 게 대의입니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일로 갔다가 일로 오게 되면 국가에서는 이걸 허용할까요? 허용하지 않을까요? 허용할 이유가 없죠. 이유는 뭘까? 국가는 욕심쟁이. 세금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갔다가? 일로 가야지 등기했다가 등기하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이 기존 건물이 있었고 여기 등기부가 있었고 건물이 멸실됐을 때 이 기존 멸실된 건물 등기부 유용, 활용 허용합니까? 허용하지 않습니까?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 해요?
똑같이 국가는 욕심쟁이니까 다시 또 이거 허용 안 하고 다시 뭐 하라고? 등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을까? 그죠? 자, 하천 옆에 밭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고요? 하천이 흐르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하천이 이게 범람했다가 보통 도로 돌아가지. 어느 날 범람하더니만 돌아갈 기미가 없어. 이걸 포락된 토지라고 그래요. 무슨 토지요? 그러니까 이 밭주인이 열받으니까 덤프 트럭 다 동원해가지고 여기다 축조해가지고 다시 흙을 메꿔가지고 흙을 성토했다 이야기야. 뭐 했다고? 자, 소유권 복귀할까요? 복귀 안 할까요? 복귀할까 안 할까? 왜? 국가, 아니 세금 없지. 국가는 욕심쟁이. 포락된 토지 다시 뭐 하더라도 성토가 돼도 소유권 복귀하지. 누가요? 국가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전부 다 어디 태도 전부 다 판례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는 자꾸 뭘 거두려고 그래 자꾸. 물권법에서는 그저 뭐야 그냥 세금 얻으려고 눈이 뭐야 그냥 동그랗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의는 이렇게 하는데 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갔다가. 이해됐어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자, 전원 합의가 있었다고 합시다. 뭐가 있다고요? 네, 전원 합의가 있었다고 합시다. 이때 을의 등기 청구권은 자, 살아 있을까, 소멸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등기 해주기로 전부 다 뭐 했어요? 약속했죠? 이때 을의 등청은 생일까 사일까 하는 얘기. 네, 정답은 사가 아니고 뭐다? 살아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답은 알아. 근데 이유를 몰라.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그게. 이유는 뭘까? 이거는 갑 입장에서 등기를 을한테 안 넘기고 병한테 묵인하겠다는 이야기지. 계약 당사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당사자가 갑이 을이 갑이 병으로 바뀌었다면 을의 등청은 뭐 할 것이고 죽는 걸 것이고 당사자는 여전히 갑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을이지 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등청은 뭐 한 거다? 살아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쪽은 1억을 팔았고 이쪽은 2억을 팔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1억, 2억 팔아가지고 전원 뭐가 있었다? 해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열나는 거예요. 왜? 나는 얼마였는데? 얘는 2억 받아갔잖아요. 그래서 나는 1억인데 얘는 2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갑이 을한테 시비합니다. 너 1억 다 먹으면 되겠느냐? 조금 더 인상하자. 플러스 알파 하자. 한 3천만 달라. 얼마 달라? 그러면 대금을 다시 또 인상했어 안 했어요? 누가 누구 사이죠? 알파를 더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을이 이 알파를 뭐 하지 않으면요. 알파를 여기다 주지 않게 되면 갑은 을한테 항변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항변할 권리가 있잖아요. 왜 안 주냐고. 이 항변권 가지고 병한테까지 연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정답은 있다. 뭐라고요? 즉 해준다고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을이 알파를 뭐 하지 않으면 얘가 알파 안 주기 때문에 나도 너한테 뭐 하지 않겠다. 등기 안 해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아시겠어요? 갑의 당사자는 누가 아니고요.
병이 아니고 을이기 때문에 물론 병 입장에서 열받지. 왜? 아니 뭐 해주기로 약속해놓고 자기들끼리 알파가지고 시비하면 지들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갑의 당사자는 누가 아니고 을이기 때문에 이 인상분 미지급 가지고 누구한테도 병한테도 뭐 하셨다는 거 항변할 수 있다. 그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간 생략 등기 관련돼서는 일단 기본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죠? 또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라든지 또는 모의고사에 보면 자주 나올 겁니다. 기본 틀은 있습니다. 전원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직접 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고 전원 뭐가 없으면 합의가 없으면 직접 한다는 건 뭐다? 대위. 그리고 중간 생략 등기 전원 합의가 있어도 매수인의 그 등기 청구권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여전히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 나오면 절대 뭐 하지 마시고 죽이지 마시고 살리고 살린다. 그 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자, 그럼 똑같은 얘기죠. 맨 우측에 212페이지 미등기 매수인 맨 밑에 매매계약에 한 등기청구권 나오죠. 무슨 청구권이요? 매매계약에 등기청구권 나오죠?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볼게요. 자, 미등기 매수인이 다시 등기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등기청구권 들어가게 되면 등기하게 되면 뭘 취득해요? 근데 여기 이 갑이 이 등기청구권 들어올 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길, 하나는 법의 길. 인간의 길은 그냥 인간적으로 네 해줄 대로 뭐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등기 해주겠다는 얘기가 무슨 길이에요? 법의 길은 한번 법 가서 지저분하게 한번 따져보자. 등기해주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의 주장입니다. 네,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채권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뭐다?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그리고 너는 10년 동안 나한테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누가 아니고요. 을이 아니고 누구다? 갑. 난 너한테 등기해줄 의무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자, 이 주장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의 주장에서 매매계약의 등청은 뭐의 대상이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대상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점유를 하고 계시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하지 않는다? 또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등청을 죽였습니까? 살렸습니까? 살렸죠. 뭐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점유 때문에. 또 이러고 있다가 또 이렇게 병한테 파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팔게 되면 이 을의 등청이 소멸시효가 진행해서 완성되면 병도 죽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병을 또 살리기 위해서 또 편법을 씁니다. 이러고 있다가 점유가 뭐가 돼도 매매통에서 점유가 뭐가 돼도 상실돼도 소멸시효는 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맨 우측에 판례 뭐 있습니까? 매매계약 등기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뭐의 대상이다? 소멸시효의 대상은 됩니다. 근데 현재 뭐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는다.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시 또 뭐 한 경우에도 점유가 뭐 해도 상실해도 점유 승계로 보기 때문에 매수인의 등청은 죽었다 살았다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물권법에서 등청 나오면
죽었을까 살았을까 생각났을 때는 뭐다? 살리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이 등청 이야기 가지고 거기다 쭉 적어놨습니다. 네, 207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은 뭐의 대상이다? 소멸시의 대상이다.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아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 얘는요. 갑등기, 을위조, 병등기 그런 경우입니다. 갑등기, 을위조, 병등기.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의 등기를 을이 뭐 했어요? 위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갑 등기를 을이 뭐 했어요? 위조. 해가지고 병한테 등기 넘겼다는 얘기죠? 을은 현재 있을까? 먹튀할까? 먹고 튀는 거예요. 그럼 등기가 이렇게 지어진 상태냐 이렇게. 그죠? 그러면 갑은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소유자죠? 그럼 소유자가 뭐 들어가요? 말소. 무슨 청구권? 이게 방해 제거 청구권입니다. 무슨 청구권이요? 자, 말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말소 몇 번 해야 돼요? 말소 2번 해야 되지. 네? 그럼 이렇게 한 방에 올 수는 없을까? 이 한 방에 오는 것이 여러분들 진정, 명의, 회복, 이전 등기. 무슨 등기요? 진정, 명의, 회복, 이전 등기. 네, 성질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때 쓰는 말소 등기청구권은 일종의 뭐가 된다? 물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소유자가 아니면 채권적 청구권, 소유자라고 판단되면 뭐다? 물권 청구권. 그렇게 기억해 뒀습니다. 자, 그래서 물권 청구권은 뭐의 대상이 아니다? 소멸시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채권적 청구권은 뭐의 대상이다?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자, 그럼 보세요. 오른쪽 것은 아까 했던 거죠. 매매계약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현재 뭐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 안 하죠. 또 처분해서 점유가 뭐가 돼도 소멸시효가 뭐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죠. 근데 이제 왼쪽 거 볼게요. 무슨 시효? 취득시효, 등기 청구권. 현재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겠죠. 소멸시효가 진행할까 안 할까? 안 하죠. 현재 뭐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처분해서 점유가 상실되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거. 그게 판례 태도입니다. 아, 갑자기 공부하기 싫어지죠. 지금까지 등청 죽이지 말고 뭐하고 살리고 살렸는데 갑자기 미루게 나면 갑자기 이게 뭐지 또 이렇게 생각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물권법은 판례가 많아요. 뭐가 많다고? 그럼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가 있었죠? 뭐가 있었다고? 이것도 매매였었죠? 뭐였다고요? 근데 취득시효는 갑의 토지를 을이 뭐 한 거죠? 점유한 거죠? 그러면 을의 등청은 어디서 온 거예요? 매매계약의 등기 청구권이었었죠? 이거는. 근데 을이 점유를 하게 되면 몇 년이 돼야지? 20년이 되게 되면 을은 뭐예요? 을이 갖고 가는 건 무슨 시효예요? 취득시효, 취시의 등청이죠. 을이 갖고 있는 건 취득시의 등청이죠. 그죠? 그러다가 뭘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뭘 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매매한 거 아니에요.
또 이쪽도 가서 뭘 해야 되는데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 등기 안 하고서 뭐 한 거예요? 팔았다 이야기예요. 뭐였다고?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잘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이 등청의 소멸시효가 뭐하지 않아요? 이 등청이 뭐예요? 등청이 소멸시효가 뭐하지 않아요? 최초의 이 등청 소멸시효가 뭐하지 않았어요? 진행하지 않았죠? 또 뭐 하더라도 점유가 상실되더라도 여전히 소멸시효가 뭐하지 않아요? 진행하지 않았죠? 자, 취득 등청 가지고 현재 뭐 하고 있으니까 뭐가 진행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뭐 하게 되면 이때는 뭐가 된다고요? 소멸시효가 뭐 한다? 진행한다는 게 판례 태도란 얘기야. 여기까지 시험 문제를 낼까 안 낼까? 지금까지 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유는 간단해요. 같죠? 같아요, 달라요? 여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이쪽은 뭐야? 소멸시효가 뭐 한다? 이쪽은? 그게 판례 태도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계속 뭐 하니까? 매매 계속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야? 동일세 유지가 되니까 의뢰 등청은 계속 뭐 하다는 거야? 살아. 있어서 누굴 뭐 하려고? 병을 바라는 것이고, 이건 억울하게 취득세가 뺏길 뻔 하는데 완성되면 누구 뭐 하려고? 갑을 뭐 하려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달라지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가서 지워, 그거. 기억하지 말고. 어디까지 똑같아. 그것도 똑같잖아요. 그래, 그냥 등청은 나오면 안 나오면 그냥 머릿속 기억해. 등청은 뭐 하지 마시고. 죽이지 말고 뭐 한다? 살리고 살린다. 그 마지막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등기 매수인 가지고 하는 얘기죠. 그죠? 자, 또 그 밑에 저당권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뭐 가지고요? 자, 제 설명 먼저 들어봅시다. 등기부에 갑구가 있고 갑이 소유권이 있습니다. 네, 갑이 이 토지가 있으니까 이 토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죠. 뭐 한다고요? 그럼 대출해준 은행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빌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등기부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채권액이 기재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기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당권자는 저당권자, 채권 갖고 있는 사람은 본권, 저당권 있어도 이 목적 부동산은 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에 누가 와서 눌러 앉아 있으면 이 사람은 가서 뭐는 요구 못 하는 거예요. 그쵸? 반환은 요구 못 하고 방해 제거하고 뭐예요? 예금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돈이 만약에 10억이었어요. 자, 돈을 다 갚았어요. 자, 채무가 소멸되면 자, 저당권 등기는 자동 소멸이 맞아요? 말소 소멸이 맞아요? 응? 자신 있게 해, 괜찮아. 뭐? 에? 무슨 소멸? 자동 소멸이야. 이게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무슨 성? 주가 죽으면 저당권도 당연히 죽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무슨 등기예요? 아직 말소하지 않아도 이 등기는 무슨 등기? 무효 등기죠. 그렇죠? 그러면 갑이 병한테 부동산을 매매를 하게 되면 병은 항변할 수 있죠. 너 이거 등기 뭐해지만이? 아니 등기 뭐예요? 지워. 등기 지워야지 내가 뭐 주겠다. 아니 여기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변권이 있죠. 목적물 반환, 저당권 지우는 거, 돈 주는 것하고는 무슨 관계요? 동생 관계예요. 그런데 지금 토지가 지금 하루가 멀다게 계속 뭐하고 있어요? 가격이 팍팍팍팍 오르고 있어요. 그럼 무슨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중 매매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아니고 있어요? 이러고 항변권 행사하다가 제3자가 뭐 해버리면 등기하면 내가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등기 지워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일단 빨리 가서 뭐 하는 게 최고예요? 가서 등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병이. 여전히 무슨 등기야? 뭐의 등기죠? 그러면 이 등기부는 소멸하겠죠. 그죠? 이때 병이 갑한테 전화해서 네가 원래 등기 지어줄 의무가 있었으니까 네가 가서 뭐하라? 지어라. 요구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전 소유자는 이 사람한테 이거 말소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자, 이 사람의 말소 등청이죠.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근데 얘가 전화를 안 받아. 아니, 이사 가더니만 전화를 안 받아. 그럼 답답해서 누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팔아버리니까 할 수 없이 안 하니까 자기가 지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병도 말소 등청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이거 방해 제거예요. 뭐라고? 그러면 전 소유자가 말소 등청 들어가면 아직 소유자가 이미 소유자 사라졌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 말소 등청은 채권적 청구권. 무슨 권? 이건 지금 현재 무슨 자니까? 소유자 맞죠? 그 소유자니까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맨 밑에 저당 채무 소멸, 무효인 저당권 등기, 종전 소유자도 말소 등청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가끔 또 뭐라 나올 것 같아요?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저당권 말소 등청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 사람이 원래 지어주고 넘겨줄 의무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자도? 종전 소유자도 뭐 할 수 있다? 말소 등청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얘기죠. 근데 현재 소유자 입장에서 했다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등기청권도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무슨 청권이요? 등기청권. 보통은 무슨 청권이 많아요? 채권적이잖아. 무슨 자가 아니면 채권적. 소유자라고 판단된 뭐다? 물권자. 네, 이게 이제 186조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왼쪽에 가셔서 200회 있는 200페이지 맨 왼쪽 있죠. 중간에 색깔 들어가 있습니다. 판결은 무슨 판결을 얘기한다? 형성 판결만 자동 취득이지 이행 판결은 자동 취득이 아니고 뭐다? 등기해야 뭐한다? 취득한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매매계약에 여기 모두 있고요. 여기 뭐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취득세가 완성돼서 등기 요구하는데 등기 안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법원에 소송 제기했더니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이행하라. 뭐라고요? 이행하라. 자, 이행 판결을 받았다 이야기예요. 그럼 이쪽도 무슨 판결 받았고 이쪽도 이행 판결 받았다 이야기예요. 그럼 판결 받으면 자, 취득세는
완성됐을 때 소유권 취득할까? A점. 판결 받았을 때 소유권 취득할까? 등기했을 때 취득할까? 문제가 생기죠. 아까 여기 언제 취득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행 판결 받았을 때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다면, 뭐 한다면? 자, 여기서 제3자가 여기 가서 먼저 등기해 간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병이 등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판결 받았을 때 소유권 취득하면 이 등기는 의미가 없지. 누가 소유자예요? 이 사람 소유자 아닙니다. 근데 등기에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지 누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판결은?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가서 뭘 해야지? 등기해야지만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187조 판결은 무슨 판결만 얘기한다? 형성 판결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이행 판결은 언제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이 아니고 뭐다?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그거 하나 조심하시고 맨 밑에 187조 유일한 예외가 무슨 시효?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등기 취득, 자동이 아니고 등기. 법률 규정은 등기가 아니고 자동. 그 유일한 예외가 뭐예요? 점유 취득 시효는 자동이 아니고 뭐야? 등기.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206 가등기. 가등기 나옵니까? 자, 왼쪽 본등기 이전 실체법상 뭐가 없다? 그냥 가등기 순위만 보존할 뿐. 본등기 전까지는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고 했으니까 가등기 원인이 뭐 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중 보존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말소 청구할 수가 없겠죠. 아무 효력이 없으니까. 그럼 우측에 본등기가 되면, 자, 우측입니다. 뭐만 소급하고? 순위만 소급하고 물권 변동은 그때부터 발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순위만 소급하고 변동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가등기는 본등기 할 때 가등기 당시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 청구해야 된다. 아까 갑 소유권, 을 가등기, 병 소유권. 본등기는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현재 등기 명의인 병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등기 당시의 등기 명의인 누구한테? 갑한테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도 가끔 튀어나오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혼동 가보겠습니다. 자, 맨 우측 박스에 점유권 플러스 본권, 점유권은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그게 뭐의 성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점유권하고 본권이 섞여 들어가더라도 점유권은 본권 있든 없든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기 때문에 점유권은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혼동은 본권 안에서 넣는 얘기예요. 자, 소유권하고 여기 무슨 물권이 있으면 무슨 물권? 자, 제한물권 예를 들어서 전세권 가지고 있었다. 뭐 가지고 있었다고요? 갑이 소유권 갖고 있고 을이 전세권 갖고 있다가 을이 무슨 권을 취득하게 되면 을이 만약에 무슨 권 취득하면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한 물권은 뭐 한다? 소멸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제한 물권 소멸합니다. 자동 소멸, 말소 소멸. 자동 소멸. 자, 그런데 이 전세권이
병한테 저당권의 목적이 돼 있으면 이거 죽이면 얘도 죽잖아요. 이렇게 뭐가 붙어 있으면 제한물건은 뭐다? 살려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혼동은 점유권하고 본권 섞이더라도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할 이유가 없고, 혼동은 본권 들어가서 소유권하고 뭐하고 제한물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본권인 제한물권 플러스 본권 대표 소유권 원칙 제한물권이 뭐한다? 소멸한다. 예외적으로 제한물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제3자 보호 목적 때문에 제한물권이 제3자의 목적이 됐을 때는 소멸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 그 밑에 게 이제 문제가 되죠. 본인 보호 목적. 무슨 목적이요? 자, 저부터 먼저 보세요. 저당권이 두 개가 있어요. 1번, 2번. 몇 번, 몇 번? 1번. 자,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1번 저당권을 죽이면 2번이 순위 승진하죠. 부당한 순위 승진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근데 2번이 취득하면 2번은 죽여도 그대로 1번이죠. 그래서 첫 번째 뭐 있습니까? 1번 저당권자가 뭘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하면 1번 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 근데 그 밑에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2번 저당권은 뭐 한다? 손가락 연습해 보세요. 죽이면 올라가죠. 안 돼. 2번 죽이면 그대로지. 변동 없잖아. 자, 손가락 3개 연습해. 저당권이 3개입니다. 몇 개요? 1번 취득했다. 죽이면 다 올라오겠지. 중간에 2번이 취득하면 어떻게 돼? 죽이면 또 3번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 3번이 취득하면 그대로 1번이면 그대로잖아.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한 번 더. 5개가 있어. 몇 개가 있어? 1번 죽이면 어떻게 돼? 난리치지. 얘가 해도 난리치지. 얘가 해도 안 되지. 얘도 안 되죠. 맨 마지막 거. 죽여도 괜찮지. 자, 색깔 집어넣어서 맨 마지막에 박스. 뭐요? 선생후사. 그러면 혼동 나오면 점유권, 본권.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혼동은 본권 들어가서, 어디 들어가서? 소유권, 제한물권 섞이면 원칙 소멸. 제3자의 목적이면 소멸시키면 안 되죠. 거의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게 그러면 1번하고 몇 번? 2번. 1번, 2번이 있었다. 그럼 똑같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고 그 뒤에 저당권이 있었다. 자, 이때 선순위 임차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이거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살려야지. 죽이면 또 올라가잖아. 근데 저당권자가 취득하면 죽여도 좋다. 저당권이 앞에 있고 가압류가 뒤에 있었다.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저당권 죽여야 살려요? 죽이면 또 올라가잖아. 그래서 뭐다? 선생. 앞에 것은 살리고 맨 아래 것은 죽여도 좋다. 4글자 뭐다? 선생후사. 네, 그리고 등기 추정력은 설명을 안 할게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몇 조 가지고 186조하고 프린트물 3페이지, 몇 페이지요? 3페이지에 있는 186조하고 몇 조? 187조 가지고 245조 가지고 이렇게 등기 관련돼서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이쪽은 조금 생각하시고 외울 게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페이지 있으니까 찾으셔서 가서 연습하세요.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